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동안 목요일마다 태상호 군사 전문 기자와 함께 밀리터리 세계 진행을 했었는데요. 방향을 좀 바꿔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코너. 렛츠고 유럽 인문 기행 시간입니다. 과학기술과 AI가 선도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신없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미래, 지혜, 사랑 이런 것보다는 이익, 오늘 지금 당장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시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고 삶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학문, 바로 인문학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렛츠고 유럽 인문기행을 진행해 주실 박혜숙 박사님 모셔서 유럽의 미술과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저희 프리즘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파리 소르본느에서 그 쇼팽의 연인인 조르주 상드를 전공해서 불문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조르주 상드에 관한 자서전 7권이 완역돼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한 20년 넘게 강의를 했고요. 현재는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이고 또 유튜브로 영화로 보는 유럽 문화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유럽의 문화에 관한 그런 그 역사, 철학, 미술사, 뭐 건축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영화를 보면서 배우는 그런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야, 뭐 강의하시고 연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대중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데 저희 프리즘 프로그램에 아주 딱인 분을 저희가 모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박사님 늦게 유학을 가셨다면서요? 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중에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때 이거 참. 네, 근데 그때 이미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중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도 교수님께서 그냥 계셔서 박사학위 끝냈으면 생각 안 하셨을 그쵸? 텐데. 네. 참,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95년도였으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조기 유학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36살에 굉장히 늦은 나이였어요. 야, 네. 아이 둘 데리고 네네. 유학 간다고 굉장히 용감하셨네요. 네, 용감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뭐 돌아와서 뭘 할 수 있을까? 36이면 너무 늦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41의 박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간 강단에도 쓰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늦게라도 도전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야, 엄마 덕에 빠리물 먹은 두 자녀도 네. 엄청난 경험을 한 거네요. 네, 하여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더라도요. 야, 참 박사님 참 진짜 도전적이고 그 열정이 참 부러운데 그래서 그 열정으로 쌓은 인문학적인 통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많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렛츠고 유럽 인문기행 첫 시간인데 이제 오늘 서론 삼아서 우리 삶에서 인문학이 왜 필요합니까? 그거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제가 그 얘기만 해도 오늘 시간이 아마 다 갈 것 같은데요. 짧게 그럴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영학 하면은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해서 돈 잘 버나 하는 거고 정치학을 한다 그러면은 정치를 잘하는 걸 텐데요. 인문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나 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사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인문학이 중요하고 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스칼은 인간을 3단계로 분류를 했거든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물질적인 단계에서 성욕, 식욕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1단계에 속하는 인간을 상인이나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꼭 직업이 상인 군인이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 벌고 땅을 영토를 이제 쟁취하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1단계 사람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학자 같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돈 갖고는 만족이 안 되고
2단계는 정신적인 만족을 찾는 사람들 이런 걸 2단계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영적인 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인문학은 바로 이 2단계에 속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또 뒤에 키에르케고르가 이 단계를 설명하면서 파스칼의 그 1단계의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상실에 빠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자기 상실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현대가 딱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1단계의 사회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2단계의 그 인문학적인 세계, 이 세계를 공부하는 게 바로 인문학인 거고, 야. 그 요새 젊은 애들한테도 이 2단계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왜냐하면은 그 파스칼도 그 빵세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1단계에도 쾌락이 있고, 그러니까 성욕, 식욕이나 이런 것도 쾌락이 있고 2단계에도 쾌락이 있지만 둘 사이는 다르죠. 비교할 수가 없는 쾌락이라 그랬거든요. 현대가 과학기술, 물질 이런 것들이 너무 극성에 그건 너무 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인데 아까 말씀하신 인간 상실은 더더욱 심해지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인문학이 꼭 필요하다. 인간에 그렇죠. 대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2단계의 삶을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하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무슨 재벌의 딸도 자살하고 모든 걸 갖고 있는 연예인들도 정말 모든 걸 갖고 있는 연예인도 자살하는 걸 볼 때 1단계 가지고는 안 되고 2단계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단계의 어떤 신앙적인 삶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3단계 영적인 단계까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우리 사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행복하기 과학기술, 위해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한 갈증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런 이제 인문학을 우리가 앞으로 쭉 이제 교수님과 함께 경험을 할 텐데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오늘 꼽아 주신다면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 서양 미술사를 쭉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 서양 미술사에서 처음 시작이 르네상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르네상스적인 인물을 시작한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뭐 만능 천재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실내 장식가이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재미있는 게 화가라는 개념이 아직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공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라파엘로도 전부 공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이제 인부들을 두고 어디서 욕실을 제작해 달라 그러면 가서 욕실도 만들어 주고 뭐 그런 걸 이제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림을 그려 달라 그러면 그림도 그리고.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장군을 따라다니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다니면서 이게 천재적인 사람이니까 다니다 보니까 낙하산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잠수함, 뭐 비행기구 이런 것도 이제 발명을 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이제 천재적인 화가죠. 화가로서의 업적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그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당시를 그러니까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르네상스라는 것은 1300년도, 1400년도인데 이때까지 유럽이 한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완전히 1000몇백 년 동안을 기독교가 완전히 군림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는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교회 사람대로 안 하면 마녀 사냥으로 막 죽고 하여튼 교회가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교회가 어마어마한 폭력을 했던 시대에 그때 이제 1000년부터 1200년도까지 십자군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이 그리스 세계, 이 동방 쪽으로 갔다 오다 보니까 이쪽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계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헬레니즘이거든요. 헬레니즘이 들어왔는데 이 완전히 이렇게 기독교밖에 없었던 그 암흑에 헬레니즘이 이제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하면서 헬레니즘이 들어오는데 헬레니즘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는 인간도 신만큼 멋있고 아름답고 그래서 조각 작품을 보자 보면은
네, 그리고 신들은 인간보다 덜 있었고 막 이런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즐기고 성욕, 식욕 이런 게 막 마음껏 즐기는 게 헬레니즘 문화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첫째는 이제 돈이 많아졌어요. 네, 유럽에 200년 동안 이제 물건을 이렇게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집을 꾸미고 싶고, 네,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너무 종교적인 세계에 얽매여 있던 네. 오랜 세월에 대한 반작용으로 네네. 새로운 세상을 보고 나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갈구, 네네. 물질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네. 막 폭발적으로 생겨나기 네. 시작하던 시대인 거네요. 네, 그래서 르네상스가 네. 네상스는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네. 르는 다시. 아, 새로 태어난다? 네, 르네상스, 리본이라는 뜻이에요. 아. 네상스가 불어거든요. 네, 네. 르네상스는 새로 태어났는데 뭐가 새로 태어났냐 하면은 네. 잊혀졌던 헬레니즘, 인본주의, 네. 인본주의가 새로 이제 아주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신에게 매여 있던 세상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네. 정신과 지고지선한 것에서 네. 현실적이고 그렇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 놓고 표현하는 그런 세상도 열리는 거고. 그렇죠. 야.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이렇게 실용적인 걸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인본적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부가 네. 이게 아주 그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피조물을 뭐 사람이? 신비를 해치고 네. 이게 막 이렇게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사형당했어요. 당시에는 사형당했다 그래요. 해부를 하면.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궁금한 거죠. 궁금한 것이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네. 뭘 그렇게 궁금해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인간과 우주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건데 다빈치는 알려고 했어요. 갈릴레오도 네네. 하늘을 뭔가를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지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네네, 맞아요. 신성모독이라고 네네. 단죄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시절에서 그렇죠. 네네. 이제 뭐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네. 그래서 르네상스 네네. 새로 태어나는 네.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그 서막 그 네네. 무렵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죠. 야, 네. 오늘 첫 네. 시간인데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네. 르네상스의 초입에서 새로운 네. 세계를 열어가는 천재 르네상스 얘기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오늘은 흥미진진한 인문학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첫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 시작인 르네상스부터 일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오늘도 네. 박혜숙 박사님과 함께한 렛츠고 유럽 인문기행 첫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다음 시간도 좋은 통찰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